자, 태풍 단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문제고요. 문제 먼저 읽어보면, 자, 북반구 해상임을 알려주고 있고, 자, 태풍의 하층 고도, 이 정도가 하층 고도인데, 자, 풍속 분포를 오른쪽 자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조건 보게 되면 등압선이 태풍의 이동 방향 축의 대칭이라고 가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일기도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기도상에서 자, 고기압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 태풍에 해당되는 저기압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이쪽 지역은 등압선이 굉장히 멀찍멀찍 떨어져 있죠. 반면에 이쪽 지역은 자, 같은 간격이라고 하더라도 등압선이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 이건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 촘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조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여긴 조밀하지 않고, 좀 성기다 또는 듬성듬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바람이 어디가 더 빠르냐? 등압선 간격이 조밀한 곳이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게 표현된다라는 것은 이 양쪽 끝에 기압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 텐데, 즉 공기의 양의 차이가 바람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기압 차이가 크면 그만큼 더 바람이 세게 불겠죠.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는 것은 풍속의 빠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생각했을 때 등압선이 등압선이 대칭이라면 이 촘촘한 조밀한 간격도 대칭일 테니까 이것에 의해서는 태풍 양쪽에 속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자, 한쪽은 대체로 태풍의 풍속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쪽 편은 대체로 느리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게 태풍의 이동 방향 축에 대해서 오른쪽은 위험 반원, 그리고 왼쪽은 안전 반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태풍 자체의 등압선을 보면 대칭이어야 하지만 주변에 불고 있는 지상풍의 영향을 받았을 때 오른쪽은 풍속이 빨라지고 왼쪽은 풍속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지는, 느려지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을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에서 태풍의 이동방향 축을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오른쪽이 이제 위험반원, 왼쪽이 안전반원이 되면서, 자,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은 대칭이지만, 이쪽은 주변에서 불고 있는 지상풍, 즉,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면 무역풍이 되겠죠?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풍속이 왼쪽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을 보게 되면 태풍은 북동방향이라고 했는데, 자, 틀렸죠? 북서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은번에 태풍의 중심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의 차가물이 용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용승이라는 말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용승, 침강,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알려주자면 저기압이 지나가게 되면 해수가 발산하면서 이렇게 해수가 밀려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차가운 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태풍 공부하면서 같이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는 거 이것만 체크하고요. 디귿번에 자, 태풍의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고 했는데, 자, 태풍의 상층 공기는 자, 지표 부근에서 저기압이었다면, 자, 주변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들어올 겁니다. 북반구니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불어 들어온 공기는 상층으로 이동을 할 테고, 자, 이렇게 상층으로 이동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어느 방향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자, 반시계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층 공기에 대해서 잘 물어보진 않지만, 자, 지표 부근이 저기압이었다면 그 상층에는 이제 고기압이 위치를 하겠구나. 왜? 아래서부터 상승기류로 어, 이동한 공기가 이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고 고기압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답은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자, 다음 21학년도 수능입니다. 11번 문제였고요. 자,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는 우리나라의 어느 해양 관측소에서 관측된 풍속, 풍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료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마지막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나에서는 표축 수온 변화만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해안 관측소니까 뭐 부표나 뭐 이런 것들, 기계를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 해안 관측소의 이제 수면 위에서는 풍속 풍향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아래에서는 이제 수온을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자, A와 B는 서로 다른 두 태풍이 영향을 준 그런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자료를 보게 되면 A 기간 동안에 자, 점으로 표시된 자료가 있고 선으로 표시된 자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으로 표시된 자료가 풍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찍혀 있는 시점에 이 시간에 자,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는 여기 쭉 오른쪽 가가지고 이 동서남북 이 축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대체로 남동풍이 불었구나. 이 시점에도 이 시점이 거의 동풍이 불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실선이 풍속이 되겠죠. 그래서 풍속 변화를 보게 되면 자, A 기간 동안에 태풍의 영향을 받았는데 점점 풍속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태풍이 근접함에 따라서 풍속이 빨라졌습니다. 만약 이때 이 관측소를 태풍의 눈이 지나갔다면 이 관측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 지금은 태풍의 눈이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풍속이 증가하다가 그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태풍의 눈이 지나갔다면 풍속이 증가하다가 급감하는 구간, 거의 0이 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좀 눈에 좀 드러나게 그려보면 풍속이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풍속이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순간 우리가 알다시피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맑은 날씨, 구름도 거의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면서 풍속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태풍의 눈 주변부에서 강한 풍속이 나타나면서 점점 멀어지니까 태풍이 약해지는 이런 양상을 띄어야 될 텐데 지금 가자료에서 A든 B든 이 구간 동안에 이렇게 움푹 패인 거의 0에 가깝게 급감하는 풍속이 급감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태풍의 눈은 통과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A 기간과 B 기간 중에서 서로 다른 이 두 태풍에 대해서 받은 영향, 자, 풍속은 A가 더 A 시기에 더 풍속이 빠르게 관측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온 변화를 보게 되면 나자로에서 자, A 기간 동안에 자, A 기간 동안 태풍이 지나갈 때 처음엔 수온이 대체로 높았는데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수온이 급하게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앞에서 봤던 문제에서 해수가 용승함에 따라 차가운 해수가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수온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낮아진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A 시기에 태풍의 눈은 관측소를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B 시기의 관측소는 자, 안전반원이었다면 자, B 시기의 풍향을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 풍향을 하나씩 짚어보면 자, B기간 첫 번째 풍향은 요게 되겠네요. 즉 남동풍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방위표 하나 그려놓고 자, 남동풍이 먼저 불었다. 그 다음에 자, 대체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그 다음 자,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북서풍. 이렇게. 그러니까 풍향이 대체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번에 A 시기의 급격한 수온 하강은 자 B 시기에 통과한 태풍을 약화시켰겠죠. 수온이 낮아지니까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문열이 자 수온이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차가운 해상을 지나가면 태풍이 약해진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문제였고, 자, 이때는, 자, 동일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 관측소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하나인데 관측소가 두 개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관측소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여기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가 기압, 풍속, 풍향인데, 자, 기압 자료, 풍속 자료는 풍향은 일단 눈에 띄죠. 점으로 표현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기압이랑 풍속의 경우에는 잘 보게 되면 기압은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태풍의 눈이 지나가든 어쩌든 기압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다시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 태풍의 중심이 멀어짐에 따라서 회복되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 관측소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표시한 이 자료들이 기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풍속의 경우에는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대체로 증가하는 자료, 요게 풍속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때 자 이 두 지역 중에서 어디가 더 풍속이 더 크게 관측이 되었느냐? A가 더 크게 관측이 되었다. 기압도 더 낮게 관측된 걸로 봐서 자 관측소 A에 더 가깝게 태풍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의 최대 풍속은 아까 우리 선 그어가지고 판단했다시피, 물론 세로축을 다시 한번 봐줘야겠지만 자 풍속이 A에서 더 크게 관측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틀렸고요. 자 니은번에 태풍의 중심까지 최단 거리는 아까 기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풍속이 이렇게 빨랐습니다. A에서 풍속이 이렇게 빨랐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기압이 훨씬 더 낮게 관측이 된 관측소 A가 태풍까지 최단 거리가 더 가까웠었다. 가장 가까울 때 훨씬 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에 B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풍향이 그렇다면 우리 앞서 살펴본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의 변화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자 관측소 B의 풍향 처음에 거의 북풍 방향이었다가 자 북서풍, 서풍 거쳐가지고 거의 남서풍이 불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방위 표시 그려가지고 처음에 자 북풍 계열의 바람 불었다. 그리고 나서 북서풍, 자 북서풍이 이렇게 불었다. 그 다음에 서풍 지나가지고 남서풍이 불었구나. 자 남서풍이니까 이렇게 불면 되겠죠. 그래서 풍향 변화는 반시계 방향.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풍향 판단할 때 방위표 그려놓고 각각 바람 방향 하나씩 새겨 넣으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학년도 9월 평가원 7번이고, 자, 잘 발달한 태풍의 물리량을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관측소에서 측정한 게 아니라 태풍의 단면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과 그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또는 태풍의 중심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태풍의 중심을 향해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 물리량, 강수량, 기압, 풍속, 이 세 가지 물리량을 자, 순서 없이 그래서 우리가 맞춰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강수량이 지금 나온 건 처음인데요. 강수량의 경우에는 일단 놔두고 기압이랑 풍속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자 관측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압이 대체로 태풍의 중심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관측소에서 기압이 낮아졌던 것처럼, 태풍의 구조상 중심이 이제 중심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A, B, C 중에서 중심을 향해 들어갈 때 꾸준히 작아지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점선에 해당이 되네요. 끝까지 자 줄어드는 값을 보여준다. 그래서 B가 풍속에 해당이 될 거고요. 풍속. 자 A의 경우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A의 경우에는 잘못 이야기했네요. 자 B가 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죠. B가 기압에 해당이 되고, 자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A를 보게 되면 자 점차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 구간까지는 대체로 기압의 반비례해서 기압이 낮아질 때 풍속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오히려 풍속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설명에도 부합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A가 풍속에 해당이 되겠네요. A가 풍속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C가 강수량이 될 텐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료 살펴봤다시피 중간중간에 이제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름이 발달하는 게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보다 키가 큰 구름이 발달했던 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중심 부근에서 키가 큰 구름이 발달하면서 강수량이 더 많을 테고, 자 우리 중심부를 보게 되면 강수량이 아예 0이 되는 시점이 자 이때부터는 강수량이 아예 0으로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영역이 이제 태풍의 눈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번에 자 B는 강수량이 아니라 기압이었고요. 기역에서는 자 이 지역 중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 지역에서는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자 이 C에 해당되는 자 C선이 가리키고 있는 강수량을 보게 되면 기역 부근에서 강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디귿번의 일기도에서 등압선 간격, 우리 처음에 문제 풀 때 등압선에 대한 이야기 했죠. 자,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빠르다. 자, 풍속이 가장 빠른 곳은 현재 니은과 디귿 중에서 보다 빠른 곳은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자, 이 니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등압선 간격을 표현하자면, 태풍에서 등압선 간격을 표현하자면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표현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는 말이고요. 자, 넘어가서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고요. 자, 그림 가에서는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관측소에서 관측했네요. 기압과 풍속 자료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익숙하죠. 니은이 기압일 거고요. 기역이 풍속이 될 겁니다. 대체로 기압이 최소가 됐을 때, 즉 태풍이 근접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풍속이 급감하지 않기 때문에 태풍의 눈은 지나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나에서는, 자, 이 기간 중에 어느 한 시점을 가시영상으로 찍었다고 되어 있네요. 가시영상에서 구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게, 구름이 두껍다 얇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떠올려주면 좋겠고요. 관측소 P의 위치까지도 나타내고 있는데, 이동 경로에 대해서 왼쪽에 찍혀 있는 곳으로부터 안전반원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번의 기압은 니은이고요. 니은번의 P에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의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 자료를 보게 되면 태풍의 눈이 이미 P를 지나친, 즉 태풍이 P에 최근접했다가 지나간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가에서 그럼 태풍이 최근접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표시해 보면 기압이 최소가 되는 이 시점일 거고, 자, 나의 상황은 아마 이쯤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풍속이 최소일 때는, 자, 기역이 가장 작을 때, 즉 이때 시점이기 때문에 태풍이 이 관측소에 최근접한 시점보다 이전이 풍속이 최소인 시점이고, 그럼 나와는 맞지 않는 시점이구나.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3학년도 6월 평가원이고, 자, 8번 문제네요. 자, 그림 가는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자, 21시에 촬영했다. 그러니까 저게 영상일 수밖에 없고요. 밤에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죠. 태양이 없으니까. 태양 복사의 대부분은 가시광선. 그런데 적외선은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 지구 복사는 적외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외 영상은 밤에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열을 찍는 거죠. 자, 태풍의 중심의 이동 경로를 표현을 했다. 그래서 점선으로 소멸 지점까지 표시를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자, 다음 날, 그러니까 어느 날 밤 9시 찍었고, 그 다음 날 해 뜨고 나서, 자, 5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기상 요소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동 경로에 대해서 대체로 오른쪽에 위치를 했었겠구나, B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곳 어디인가에 위치를 했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번 보게 되면, 자, 가에서 태풍의 최상층 공기는 우리 이거 아까 전에 이 전 문제에서 풀어봤었죠. 최상층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자, 최상부의 고도는 우리 적외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거.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진하게 표현되지만, 적외 영상에서는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최상부 가장 머리 꼭대기가 높을수록 더 하얗게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A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디귿에서 관측소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나자료에서. 그래서 답은 기역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3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문제고요. 자, 이제는 좀 익숙해졌을 텐데, 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기압, 풍향, 풍속, 시간당 강수량을 나타냈답니다. 그런데, 자, 강수량은 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고요. 자, 풍향은 점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기압과 풍속만 잘 정해주면 되는데, 기압은 항상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값이 이제 기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점선이 기압이다. 점선이 기압이다. 그럼 이제 실선이 풍속이라는 말인데, 자, 풍속이 기압이 감소함에 따라서, 태풍이 근접함에 따라서 증가를 하다가, 그런데 오히려 기압이 가장 낮은 시점, 태풍이 최근접한 시점에서 오히려 풍속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게 태풍의 눈이 통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기억번에서 관측소에서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건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풍속이 최대가 되는 건 이때죠. 그래서 T3가 맞고요. 자, 니은에서 관측소에서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전에는, 자,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전에는, 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이 시점이 태풍의 눈이 통과한 시점인데, 그 전에, 자, 풍향을 봤더니, 풍향은 대체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귿번에, 자, 관측소에서 공기 연직 운동은 T3 시점은, 자, T3 시점은, 자, 풍속이 빠르고요. 강수량도 봤더니 강수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강수량 자료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자, T4랑 비교를 해보면 T4는 자, 태풍의 눈이 지나간 시점이라 그랬죠. 강수량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태풍의 눈이 지나갈 때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T3 시점에서는 강수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키가 큰 구름, 두꺼운 구름이 형성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상승 기류가 강했겠구나. 그래서 T3가 더 활발했다라고 판단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7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날 18시에 지상일기도, 18시에 지상일기도에다가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18시 지상일기도인데 이때 여기다가 태풍의 이동 경로까지, 그러니까 일기도는 원래 이제 등압선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동 경로까지 결과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서 발생한 강수량을 나타내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강수량이 많았다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기억번에 풍속은 자 어디가 빨랐느냐? 우리 아까 등압선 간격의 의미가 어떤지 이미 이야기를 했죠. A 주변은 좀 듬성듬성하다. 등압선의 분포가. 반면 B는 훨씬 더 조밀하게 여러 개의 등압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속은 B 지점이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니은번의 공기의 연직 운동은 자 C 지점이 강수량이 더 많고 D 지점이 거의 하얗게 표현되고 있죠.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점이다. 그렇다면 태풍 주변에서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구름이 잘 발달했고, 그렇다면 상승 기류가 더 강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번의 C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자, 태풍의 중심. 지금 우리 가 자료와 나 자료는 겹쳐서 볼 수가 있어요. 가로축을 보게 되면 120, 130 똑같이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겹쳐서 보면, 자, 태풍의 중심은 대략 이 정도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 태풍의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다. 그렇다면 C는 상대적으로 태풍에 대해서 태풍을 향해서 바람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풍 계열이 아니라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해줘야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자, 다음 24학년도 6월 13번 문제고, 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관측소. 이번에도 태풍 자체가 아니라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야기를 하는데 24시간 동안 측정했고 표층 수온, 기상 요소를 나타냈대요. 그런데 자, 친절하게도 수온이 뭐다, 기압이 뭐다 알려주고 있고, 자, 위쪽에 있는 이 일기기호 봤을 때 중요한 거는 풍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풍향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관측소는 태풍의 시계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위험반원에 위치한 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니은번에 관측소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기압을 봤을 때 T2 시점에 기압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T4 시점에는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T2 시점이 거의 태풍이 최근접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자, T2에서 T4 동안 자, 수온 변화는 수온이 낮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알고 있다시피 아까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알려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데 뒤에 가서 어차피 나올 내용이니까 언급을 하자면, 자, 용승이 일어나서 수온이 낮아진 것이다. 자, 침강은 가라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해수의 용승이기 때문에 이 말도 틀렸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자,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4학년도 9월입니다. 7번 문제였고요. 자, 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 북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랬을 때, 자, 동서방향의 연직단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북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를 관통하는, 즉,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연필을 딱 세워놓고, B 위에다 연필을 세워놓고 보면, 연필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B의 왼쪽인 이쪽이
안전반원, 이쪽이 위험반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이고 니은번에 해수면 부근의 공기의 연직운동. 자, B는 자, 풍속이 거의 이제 흰색으로 표현돼 0에 가깝죠. B가 태풍의 눈이겠죠. 그리고 C는 그래서 바로 바깥쪽. 그래서 풍속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 태풍의 눈에서는 우리 약한 하강기류 나타난다는 거 항상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직운동은 자, 풍속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C 구간이 더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고 디귿번에 지상일기도에서 등압선의 평균 간격은 자, 등압선의 평균 간격이 좁다라는 것은 풍속이 빠르다의 의미인데 자, 지금 보게 되면 CD 구간은 풍속이 DE 구간에 비해서 대체로 진한 색깔로 풍속이 빠르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CD 구간이 좁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아까 기억이 맞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 디귿 가지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학년도 수능 9번 문제였고, 자, 가에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중심, 그리고 중심 기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자, 이 각각의 태풍의 중심의 위치를 표현한 시간 간격이 같기 때문에 거리가 더 많이 변할수록 태풍이 빠르게 이동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 기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 자료는 자, 이날 공구시 즉 이 시점에서의 태풍을 찍은 가시 영상이 될 텐데 이 두 자료도 이제 겹쳐지는 자료네요. 겹쳐질 수 있는. 자, 그랬을 때 A랑 B 지역을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A 지역이 훨씬 더 구름이 진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진하게 새하얗게 나타난다의 의미는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게 되면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지점 기억은 태풍이 이동 경로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워서 보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자, 오른쪽에 위치라니까 위험반원이 맞겠고요. 니은번에 태풍의 세력은 03시, 21시 비교했을 때 중심기압이 낮은 03시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마지막 디귿 나에서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3개. 자, A는 구름이 두껍다 그랬고 B는 구름이 얇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두꺼울 때 자, 새하얗게 나타나는 이유는 구름이 두꺼울 때 태양 복사를 더 많이 반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더 새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강하다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약 한 3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 본 수업 때 같이 풀어주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